자, 오늘 컴퓨터는 고객님이 느리시대요. 그래서 점검 좀 해달라고. 그런데 보면 자, 지금은 켠지 좀 오래됐어요. 펜티엄 CPU 정률 100%더라고요. 그리고 램 4기가, SSD는 120기가. 지금은 속도 떨어졌죠. 여기 점유율. 정리를 최대한 했어요. 처음에 한 4기가 남아있더라고요. 디스크 속도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문제는 이렇게 디스크 정리를 해가지고 요 정도 비었는데 조금만 있으면 또 차가지고 속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고객님한테 이거 연락을 다시 들어가지고 사용 중에 느려진 거 아니고 갑자기 느려진 거 아니고 원래 느리지 않았었냐, 그러니까 느려진 지 좀 오래됐다고 했습니다. 일단 CPU는 펜티엄이라도 사무용 쓰는 데는 쓸만하죠. 일단 디스크하고 램, 이렇게 램 4기가 너무 작다, 램 8기가는 돼야 된다 최소, 윈도우 10 운영하시려면. 그리고 디스크 용량 작아지면 너무 느리다, 디스크 속도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 정리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지금 한 20기가 확보하고 나니까 속도가 그나마 빨라지네요. 램하고 안 그러면 디스크만 교체를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CPU까지 다 해달래요. 그래도 한 10만원 정도밖에 안 들죠. 10만원 조금 가격이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요. 새로 구매하려면 요즘에 그래도 한 40만원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사무용 쓰시는데 그 정도 투자하기는 또 그렇고, 업그레이드 요 정도는 업그레이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보드가 1151 보드거든요. 그러면 67세대 2, 3, 4, 5, 6, 7 맞죠? 67세대 67세대면 제가 가지고 있는 중고 CPU하고 해가지고 CPU부터 교체. 7500이 있네요. 다행히 지금 요런 건 사무용이라서 내장 그래픽이 없죠. 7500보다 요즘에 i3가 더 빨라요.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방법이죠, 하나에. 7500 좀 발열이 있을 거예요. 써물도 조금 괜찮은 거. 사무용 오래된 i3나 펜티엄 그런 데는 그냥 똥스물로 재드리는데, CPU 쿨러 튼튼하게 달렸고, 램 제가 패트리얼 램을 한 번도 안 썼었는데 DDR5 SK 그것 때문에 패트리얼 램을 다 쓰고 있어요. 저렴하기도 하고 성능도 괜찮은 것 같고, 성능이 괜찮다, 다 똑같죠 뭐. 그리고 에센코 패트리얼 맞나? 이름 뭐지 이게? 패트리어트 맞네요. 패트리얼 아니구나, 패트리어트. 요런 것들이 그 워런티가 무제한이에요. 삼성 같은 거 우리 벌크 있죠, 그거 1년이거든요 그런데 요런 거 무제한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라이프타임 워런티 해가지고 판매하는 동안 계속 바꿔준다, 고장이 나면. 램 같은 건 거의 고장 날 일이 없어가지고 판매하는 동안 계속 바꿔준다고 하는 것도 조금 그렇긴 한데, 예전에 삼성램 DDR4 1년 딱 지났는데 에러가 발견이 된 거예요. 모르고 썼을 수도 있고 처음부터 불량이었을 수도 있고 사용하다가 에러가 잡혔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1년 뒤에 고객님이 가져오셨는데 검사하다 보니까 램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AS 기간이 1년인 거예요. 뭐 램이 얼마 안 해서 그냥 달아드려도 되는데 그래도 조금 아깝잖아요. 아깝다 맞죠? 아깝죠. 억울하죠. 제가 고장낸 것도 아닌데. 자, 디스크 한 개는 아래 달면 되겠네. 그래서 저는 AS 2년 해주잖아요. 제 걸로 그냥 넣어드렸는데, 그래서 국산 벌크 쓰기가 조금 이유로는 그렇더라고요. 뭐 매번 고장 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고장이 나긴 나니까 그렇게. 자, 디스크도 패트리얼이네. 이거 D램 없는 제품이에요. 싸구려. 250기가는 지금 D램 있는 제품이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500기랑 가격이 같아요. 그냥 D램 없는 제품 중에 쓸만한 거. SAT하고 NVM이고 전부 다 D램 없어요. 이제 D램 있는 제품을 250기가는 사격을 해요. 500기가부터. 그리고 500기가보다 1테라가 용량 대비 가격 있죠. 이제는 1테라가 더 저렴하더라고요. 500기가도 점점 비싸죠. 예전에 하드도 그랬죠. 하드디스크도 우리가 웨스턴 디지털 거, 삼성 거 옛날에 쓸 때 시게이트 거 2테라가 거의 기준이었죠. 그전에는 500기가, 250기가 이런 것들 많았거든요. 300기가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 용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졌죠. 가격 차이가 많이 없다 보니까 2테라를 많이 쓰게 된 거죠. 그래서 SSD도 이제 1테라가 기본이 돼 가는 것 같아요. 원리보다. 그러니까 1테라가 만약에 1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요, 10만원이면 원리가 5만원 해야 되는 거죠. 원래 원리가. 그런데 이제 오일리가 한 7만원, 8만원 그 정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왕 하는 거면 1테라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게임 용량도 워낙 커지고, 그리고 SSD 개발 속도, 보급률 그런 것들이 워낙 활발해지다 보니까 불과 5년 전만 해도 128기가 많이 썼죠. 그전에는 64기가, 32기가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256기가는 진짜 저렴하게 사무용 이런 거 쓸 때만 쓰지. 이 컴퓨터 예전에 저한테 한 번 온 것 같네요. 제가 이 줄을 묶은 것 같네요. 케이블 타이를.
안에 케이블 타이 안 묶여가지고 한쪽에 박아놨던 것 같은데 제가 묶은 건 좀 느낌이 있거든요. 자기만의 습관 같은 게 있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닌데 아닌 것 같네요. 제가 했으면 여기 묶었을 건데 아니에요. 저한테 온 컴퓨터는 아니네요. 여기 선 이게 밑에 대인다고 제가 파워하고 이렇게 같이 묶어놓거든요. 힘쓰라고. 그런데 제가 한 거 아니네. 제가 했으면 이것도 묶었겠죠. 이것도. 이 컴퓨터는 그러면 몰라요. 혹시나 뭐 간단한 윈도우 다시 설치나 초기화나 그런 것 때문에 왔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열어봐가지고 이런 거 한 건 아닌 것 같네요. 맞네. 제가 한 거는 아니네요. 바쁘면 이런 거 못 해드리죠 그냥. 근데 안 묶었으면 안 묶었지. 여기 뒤에 같은데 묶어놓은 거 보니까 제가 한 것처럼은 안 보이네요. 파워도 이 깡통 소리 나는데 파워렉스 거 430W가 나오네요. 500W 돼 있는데 많이 나와요. 자 이제 들어오나 봐야죠. CPU 교체 랜 추가, 디스크 추가. 이게 6, 7세대 되놓으니까 보드에 그것도 없어요. HDMI도 없어요. RGB하고 DVI. 지금 C드라이브 용량이 작아서 계속 느릴 수 있거든요. 여기 마이그레이션 하고 속도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부팅이 확실히 빨라졌죠? 야, 아까 펜티엄에는 쿨러 소리가 거의 안 났었는데 지금은 소리가 좀 나네요. 이게 i5로 바꿔놓으니까. 자, i5 7500 이런 거 쓰다 보면 시작 프로그램에 뭐 많이 넣었죠. 그러면 CPU 점유율이 이렇게 올라가요. 7500이라도 4코어 4스레드. 지금 i3도 4코어 8스레드죠. 12100, 14100 이런 것들. 자, 램 12기가 인식됐고요. 그 전에 램이 있어가지고 클럭은 2400으로 잡히는 거고요. 제가 꽂은 건 3200인데 120기가 그 다음에 256기가 요거 마이그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 엄청 춥다네요. 영상은 다른 데 올라가겠지만 내일 한파주의보, 강원도 20도씩 떨어지고 여기는 추워봤자죠. 그런데 여기도 그런데 떨어지면 추워요. 우리도 여기 남부 쪽에는 영하 2, 3도만 돼도 난리가 나요. 남부 쪽에는 눈이 흩날렸다. 그걸 폭설이라고 해요. 바닥에 0.5mm만 깔려도 1mm만 깔려도 교통마비돼요. 이쪽은 기본적으로 체인이 다 없어요. 체인 들고 있는 사람들 간혹 있기는 있죠. 저 같은 사람들 시골에도 많이 다니고 위쪽으로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체인을 사가지고 들고 다니는데 저도 한 10년 중에 지금 한 번인가 두 번 썼어요. 체인을. 폭설이 오는 당일에는 잘 어디를 안 가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설 빠르게 해주죠. 눈 딱 그치고 30분 1시간만 지나도 제설 거의 다 돼 있어요. 고속도로 같은 데는. 시골 길은 몰라도. 지금 6, 7세대면 7세대 7, 8, 9, 10, 11, 12, 13, 14, 15, 한 8년, 9년 횟수로 그렇게 됐잖아요. 이때는 디스크가 어쩔 수 없었죠. 워낙 SSD가 비쌌으니까 120기가만 해도 용량이 괜찮은 거였어요. 몰라요. 중간에 추가했을지는 모르겠는데 SN코어 클레버 거네요. N400 D를 못 넣은 제품 저런 거였어요. 그래서 컨트롤러도 그렇게 그 당시는 좋지 않고 저기만 안 좋았던 게 아니고 다 안 좋았죠. SK는 P31 이런 건 대중화되지도 않았었고 D를 묻는 제품 삼성 건 처음 만드는데 삼성 쓰다가 잠기는 현상도 있었고 초창기에 문제가 많았었죠. 그래서 저때 나온 SSD들은 문제가 많았어요. 지금 봐서 나쁜 거지 그 당시에는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 속도가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기존에. 근데 지금 복사 속도 140 안정적으로 쭉쭉 뽑아주네요. 130, 140. 아까 전에 제가 지어가지고 22기가인가 남았었죠. 근데 지금 보면 용량이 또 줄었죠. 이렇게 캐싱이 많이 되기 때문에 캐싱도 되고 그 다음에 윈도우 업데이트 파일, 레지스터 파일 그런 찌꺼기들이 남기 때문에 용량이 계속 줄어요. 그래서 지어도 임시로 용량이 늘어나는 거지 쓰다가 보면 또 이렇게 작아지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도. 용량이 요즘에는 사무용도 120기가는 작은 것 같아요. 진짜 컴퓨터 딱 사가지고 고수도 한 개만 딱 하고 바드 고수도 그런 것만 딱 하고 인터넷만 딱 한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외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그러면 용량이 이걸로 안 되죠. 이제 120기가 최소 250기가는 패키지 게임이나 안 그러면 온라인 게임 뭐 발로란트 한 개만 설치한다 롤 한 개만 설치한다 해도 250기가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윈도우가 처음 설치하면 한 40기가 30기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윈도우한테 한 100기가 정도는 줘야 되거든요. 얘들이 업데이트하고 부가기능 설치하고 그러다 보면 100기가까지는 안 쓰지만 넉넉 잡아서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게임 한 개도 롤 같은 거 뭐 30기가 40기가 그렇지만 어쨌든 걔들도 계속 업데이트 하다 보면 용량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게임 한 개도 넉넉 잡아 100기가 정도는 예상을 하고 게임 한두 개 딱 하신다면 최소 250기가 그럼 윈도우 100에다가 나머지 150기가 정도 쓴다 생각하고 롤 같은 거요. 롤 실제로 20몇 개가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계산하고 디스크 용량을 구매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나중에 게임 다른 걸 하면 어거지로 기존에 확인해가지고 자기가 게임 자주 안 한다 해가지고 그거 지웠다가 또 새로운 게임이 재미없으면 다시 그거 지우고 기존의 게임 다시 설치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찌꺼기 파일만 많이 남아가지고 계속 용량은 더 작아지죠. 남은 용량은 더 작아져요. 그래서 돈 몇만 원 더 써가지고 그냥 디스크 용량을 조금 넉넉히 가져가는 게 좋아요. 다시 부팅. 보드가 기가바이트 보드. 패트리어트. 이제 기존 여기 C 드라이브 120기가 이건 지워가지고 D 드라이버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도 이게 완전 오래된 거는 아니라 UEFI 모드로 설치되어 있고 윈도우도 그러면 디스크 순서에 없이 자동으로 부팅되죠. 윈도우 부트 매니저 처음에 그거 인식되는 디스크로 자동으로 부팅되죠. 시스템 검사 시켜놓고 이제 사용량 뚝뚝 떨어지죠. CPU 20% 30% 램 8기가 추가해가지고 12기가 넉넉하게 남아있고요. 인터넷 아까 전에 인터넷 처음 열었을 때도 버벅이었거든요. 자, 바로 떠죠, 이제. 버벅대는 건 없어요. 바로 뜨고, 새 디스크 D 드라이브로 잡아주고, 그럼 120기가 111기가 돼 있죠. 요거 D 드라이브로 잡혔고, 이러면 용량 넉넉히 쓸 수 있죠. CPU가 i5니까 온도 한번 볼게요. 펜티엄에 쿨러 대충 달아도 쓸 수 있는데 i5는 온도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보니까 블리자드 그거 깔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타 정도 하시는 거 아닌가. 스타는 사양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내장 그래픽으로도 충분히 하죠. 3D라도 요즘에 내장 그래픽 성능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CPU 간단하게 지금 사용 중이에요. 클럭 3.58 이만큼 부스트 했을 때 이만큼 나오면 되는 거고 2100rpm 온도 54도 53도 잘 시키네요. 3.6 3.7 3.8인가 3.7 요정도 나오면 정상이죠. i5 7500이 이렇게 CPU 100% 사용해버리면 클럭이 오히려 더 낮아져요. 얘들이 원래 세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열 한꺼번에 못 올라가게. 퍼포먼스 모드나 메인보드에 그런 거 있으면 오버클럭 굳이 안 해주고 설정만 해도 저거보다는 올라가죠. 온도 정상이고요. 드라이버는 다 설치되어 있는 걸로 되고 물론 6세대 i5라도 6세대라서 지금 컴퓨터만큼 빠르지는 않을 거예요. 팍 누르면 팍 뜨고. 그래도 일반 용도로 쓸 때는 그 정도 하면 쓰는데 전혀 문제 없죠. 물론 최신 세대들은 깡클럭이 높죠. 5기가씩 나오죠. 그래서 인터넷 창 누르자마자 팍 뜨는 속도가 다르더라고요. 구형폰 쓰다가 A 시리즈 중에서도 31 이런 거 쓰다가 S 그 정도 체감이 있더라고요. 저는 컴퓨터 업자인데도 만지다가 새 컴퓨터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최신형으로 해가지고 테스트 한다고 이것저것 해보면 그래서 이 정도로 발전을 많이 했구나 싶어요. 그런 거 보다 보면 매일 보는데도 엄청 빠르구나 대단하구나. 쿨러가 조그만 작업에도 웽 소리 나면서 최선을 다해 시키네요. 얘를. 그래서 진짜 어르신들 고수돈 치는 그 정도만 하면 되는데 그거 아니고 펜티엄이면 쓰기가 요즘 좀 힘들죠. 많이 답답하죠. 듀얼코어가 좀 그래요. 쿼드코어 정도면 그래도 뭐 게임도 하고 이것저것 다목적으로 쓸만한데 듀얼코어 2코어 4스레드 램이 충분하고 그리고 디스크 용량이 충분하면 쓸만하기는 해요. 인터넷 간단하게 진짜 웹서핑하고 하는데 그래도 웹서핑 하더라도 눌리면 빠르게 탁탁 뜨고 하려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쓰더라도 윈도우 이런 데 보면 프로세서 보면 이렇게 계속 쓰고 있죠. 이런 것들 여기는 알약도 있고 V3도 있네. 자, 이렇게 계속 쓰고 있죠. 33% 이런 것들 서비스들이 워낙 많이 작동하고 있어서 그래서 컴퓨터를 자기가 잘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거 낮은 거 써도 돼요. 깔끔하게 정리해가면서 쓰면 되거든요. 시작 프로그램 관리해가면서. 근데 그냥 막 하다 보면 막 깔리죠. 요즘에 알지도 못하는 바이러스 같은 백신도 깔리고 그 다음 광고 창도 많이 깔리고 무료 백신들 쓰다 보면 그러면 이렇게 기본으로 계속 쓰고 있는 거죠. 여기서 i5 7500이 35% 쓰면 펜티엄은 거의 100% 써버려요. 이렇게 되면. 요즘엔 코어 울트라인가 펜티엄이 없어지고 그렇죠. 관공서 같은 데는 그런 것들이 납품이 되나봐요. 아직. 그거나 i3랑 소비자 대량 납품 말고 관공서 같은데 대량 납품하는데 그런 데는 저렴하게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관공서 같은 데 말고 우리 일반 구매를 하려면 펜티엄급 있죠. 코어 울트라인가 그거 하고 i3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1만원, 2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거예요. 그래서 i3 사시는 게 아이고 에헤 깨졌네. 윈도우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i3에 구매하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속도 면에서도. 예전에 우리 아재들은 아실 건데 윈도우 비스타라고 있었죠. 그때 나왔을 때 욕을 엄청 먹었죠. XP 다음 비슷한가. 그래서 금방 윈도우 7으로 다 넘어갔죠.
그때도 윈도우 비스타가 문제였던 게 아니죠. 윈도우 비스타가 문제가 아니고 사양이 너무 높아가지고 우리 일반 PC에서 대부분 윈도우 애니메이션 모드 그런 것들이 구동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비스타에 XP 스킨 씌우고 쓰고 그랬었는데, 안 그러면 다시 XP 설치하거나, 안 그러면 XP에다가 윈도우 비스타 느낌 나게 스킨만 씌워서 썼거나 그렇게 했었는데, 윈도우 10, 윈도우 11, 윈도우 10이 나온다고 하죠.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더 무거워지지는 않을 건데, 여기 OS가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OS가 더 무거워지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점유율 금방 떨어지죠. 아까 전에는 100% 계속이었거든요. 디스크도 문제가 없고 바로 뜨죠. 그래도 윈도우 10 쓰기도 이제 펜티엄이 좀 버거워요. 윈도우 10 이미 많이 무거워졌거든요. 예전에 그때보다는 훨씬 무거워졌죠. 윈도우 비스타, 윈도우 8 그런 것도보다 훨씬 10이 더 무겁죠. 그래서 펜티엄으로 쓰기는 좀 버거울 것 같아요. 진짜 하루 종일 같은 창 찌어놓고 동사무소나 관공서 그런 데 있죠. 같은 것만 프로그램만 텍스트형 프로그램만 쓰면 괜찮은데, 이제 인터넷 빨리 뜨죠. 시작하자마자 켜도 저 정도는 뜨죠, 방금. 그래서 돈 한 10만원 난지 들여가지고 요 정도 효율을 얻으면 좋은 거죠. 새로 안 사도 되고. 그래서 업그레이드는 요럴 때 필요한 거예요. 업그레이드를 무작정 자기가 쓰는데 아무 불만도 없는데, 뭐 불만이 없어도 하시는 분들 있죠. 그 컴퓨터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데 불만도 없는데 그냥 해가지고 저한테 그런 전화 자주 와요. 그런 전화 하지 마세요. 제가 답을 어떻게 들어요. 이렇게 보고도 한참 찾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뭔데 램 얼마나 업그레이드 하면 좋냐, CPU 업그레이드 하면 좋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모르죠. 전체적인 시스템을 봐야 돼요. 디스크 용량이 꽉 찼는지, 뭐 윈도우 자체가 문제가 있는지. 지금은 제가 전체적으로 검사를 다 가지고 고객님한테 램 부족, CPU 업그레이드, 그 다음 디스크 교체 이렇게 추천드렸고, 금액을 줄이시려면 CPU는 그래도 펜티엄 가져가셔라. 디스크하고 램이 제일 지금 급하다. 인터넷 창이라도 탁 빠르게 쓰시려면 이렇게 견적을 내드릴 수 있는 거죠. 조치사항은. 자, CPU 사용료는 뚝뚝 떨어지죠, 이제.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하면 금방 뜨죠, 이제. 요렇게 하면 참 금방 뜨고, 요런 거. 우리나라 웹사이트들은 텍스트 기반이 아니고 GUI 기반이라고 하나, 그래픽 기반이 많죠. 외국에도 이제 그렇게 됐지만 우린 인터넷이 빠르다 보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업그레이드는 여러 가지를 했지만 되게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오류 검사 같은 것도 한번 해봐도 뭐 잡히는 것도 없고, 그냥 컴퓨터 스펙이 낮아가지고 느렸었다. 그래가지고 그것만 손보니까 빨라지네요. 업그레이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확실히 효과가 있는 거죠. 이런 거 펜티엄 이런 거 쓰시지 마시고, CPU 정도는 한번 바꿔볼 만해요. 램 슬롯 있으면 램 추가하시고, 그 정도는 그렇게 하시면 훨씬 쾌적하게 쓰실 수 있어요. 인터넷 창 여는데도 버벅거리는 컴퓨터는 요즘에 못 쓰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